저희가 먼저 시간 관계상 먼저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지난 6월 25일 6.25 전쟁 70주년 행사장에서 애국가 도입부를 북한 애국가로 편곡해서 만든 자들에 대한 국보법 위반 혐의,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그러한 혐의로 지금 보훈처장 박삼득을 비롯해서 고발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7시간 동안 이 비행기에서 저 비행기로 옮겨 다녔던 그 기사를 보고 지금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에 박주현, 유승수 변호사님이 오늘 이 고발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6월 25일 날은 어떤 날입니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덮일, 이 한반도가 공산주의로 덮일 그런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에 어떻게 우리나라 애국가에 북한 애국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 너무나 황당하셨죠? 예, 너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 이를 고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6.25 기념식에 북한 애국가를 틀어서 반국가 자체를 찬양 고무한 죄를 물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 고부죄로 고발을 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거짓 변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가가 거짓말을 합니까? 다행히 그 때문에 이렇게 고발을 더 할 수 있었지만, 그 해명 자료를 차이코프스키 교향곡을 참조해서, 그리고 영국 국가를 참조해서 넣었다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을 하였고, 그 거짓 해명과 관련한, 그리고 이 편곡의 지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위계 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으면 또 수사해 달라고 고발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상에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뼈조각이었습니다. 해마고원 근처에서 장진호 전투에서 북한군이랑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우리 영령들이 있죠. 그 6.25 때 목숨을 잃으신 분들, 그분들 뼈조각을 저희들이 찾은 것도 아니에요. 북한에 미군이 돈을 많이 주어서 그 뼈조각을 찾았는데, 수습했는데, 미국에 가져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미국 사람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 것으로 밝혀져서, 오케이, 그러면은 그걸 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7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 유해입니다. 그 유골이에요. 근데 그 유골을 맞는 비행기가 멋지게 있길래 그 비행기로 다들 가져온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탁천민이가 연출을 한 겁니다. 그 전에 공군 급유기로 가져온 뼈조각을 다 돌아간 다음에, 그것도 밤 10시에 뼈조각을 다시 뒤에 그 배경이 되는 소품이 된 비행기 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는 그런 그 참기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주한 애국가를 이 보훈처에서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보훈처에서 어떻게 의뢰했느냐, 장중하고 엄숙하게 편곡을 해달라. 세상에 애국가 전주를 편곡해달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편곡한 곡을 봤더니 정확하게
북한에도 애국가가 있더군요. 북한 국가의 앞에 있는 트럼펫 전주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똑같이 반복한 거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지옥의 사자로 불리는 우리 박주연, 유승수 변호사 있습니다. 이 변호사분들이 손을 흔드는 그 여유까지, 예, 이 두 분이 지금 같이 올라가서 하고 왔나요? 예. 지금 저기 6시에 문을 닫으니까 미리 가서 고발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정부 검찰에 의해서 아주 혼이 나도록 우리가 끝까지 지켜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생하신 두 변호사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연서자 자격이 아니라 사회자 자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붕어소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월 15일 저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민주주의의 꽃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투표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다시 어머니와 함께 저는 민주주의의 진실을 밝히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오늘 멋진 연사자분들과 본 집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이셨나요? 네,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왜 살려야 할까요? 우리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는 이 집회를 점점 도화선을 시작으로 키워나가서 자유주의 꽃이 다시 한번 이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사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 모임의 유승수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매주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번 나와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계속 참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 자리가 원래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좀 더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우리가 인도에서 잠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지난주에 비해서 절대 뭐 줄어들지 않고 저희는 더더욱 늘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부정선거에 앞서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진행팀에서 저를 제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라고 하신 이유는 제가 제일 짧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제가 필요한 말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우리의 결기를 다지는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절대적인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 정권 그리고 우리와 반대 세력으로서 우리나라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떠한 가치나 생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절대화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세월호가 그러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5.18 왜곡 금지법이라는 게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5.18을 절대시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절대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겠다. 다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은 기존에 그 수위가 넘는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도 하지 말아라. 왜? 5.18은 그냥 절대적인 거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면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자, 근데 5.18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극비문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거는 뭐 미국을 고발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미국이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러면? 공개적으로 그 문건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게 하고 그 내용이 진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가치,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가치를 또다시
절대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말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들이 절대시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냐면 그러한 가치들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헌법에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구호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정부 위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부정선거를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선거, 부정선거.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선거, 부정선거. 네, 감사합니다. 이승수 변호사님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한변에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TF팀을 이끄시고 계신 변호사님이시고요. 부산지검장, 서울 동부지검장을 하시고 윤석열 총장의 검찰 선배이면서 서울대 법대 동기로도 친한 친구분이시라고 합니다. 꼭 들어봐야겠죠. 석동현 변호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로 좀 이런데 모여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미치겠습니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이 목요일날 이런 우리 모임 때 그동안 좀 못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참 애국 시민들께서 그리고 많은 이번 부정선거에 분노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정말 목요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집회하신다는 참 그 눈물겨운 소식에 저도 왔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선거도 끝나고 소송을 제기한 지가 이제 2달이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의혹,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 사항들을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 사항들을 확인하고 이번 4.15 선거에 정말 이 악의 무리들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정말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든 이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다 밝혀야 하고 밝혀야 할 때가 곧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법원 재판을 통해서 이러한 선거의 문제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조금도 개의치 말고 우리가 이렇게 제기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진실이 승리하는,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이 곧 올 것으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일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뒤에 있는 대법원은 이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 재판의 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그 재검표, 이 재검표를 하면
이번에 이 악의 무리들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선거의 조작, 불법한 행위, 유령 투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 선거에 가담한 악의 세력들이 전부 다 밝혀질 것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 소송이 제기되어 있지만 가장 앞장서서 그야말로 몸을 던져서 이 선거 부정의 이 잘못을 규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민경욱 의원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지칠 수도 있는데 전혀 지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선거에서 진 것을 만회하겠다, 그러한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 선거의 이 부정을 밝혀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이 무너져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 일념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변호사들이요, 지금 우리가 변호사들이 이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 서로 소속한 그 근무처가 다 다르지만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뭉쳤습니다. 여러분 외인부대 아세요? 외인부대, 우리 연합부대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 박주현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유정화 변호사, 또 그 밖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권오용 변호사, 또 그리고 김학민 변호사, 김모둠 변호사, 그 밖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신데요. 이러한 변호사들이 정말 이런 시위뿐만 아니라 정말 밤이고 낮이고 저희들이 지금 주고받는 이 대화방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잠도 없어. 밤에도 생각이 올라오고 이른 아침에도 생각이 올라오고 그렇게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변호사들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쨌든 이번 이 4.15 선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이 집권 세력이 무슨 입법부, 사법부에 의해서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서 지금 입법부, 국회까지 지금 장악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이 뉴스를 보다 보면 지금 분통 터져서 잠을 못 자겠죠? 이 사람들은 이것도 지금 모자라서 자기네들 구린데 들키면 그거 지키려고 지금 또 공수처까지 지금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이 옆에 있는 저 8층에 윤석열 총장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저도 여기서 근무를 해서 알아요. 저 8층에 지금 이쪽으로 보고 있는 방이 우리 윤석열 총장 방이에요. 우리 윤석열 뭐 미운 구석도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윤석열 총장을 또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검찰이 왜 선거 부정 이거 단박에 수사를 안 나서느냐 답답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검찰이 나섰다면 이걸 뒤엎어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때를 기다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조금 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길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에서 싸우는 저희들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힘껏 밀어주시는 일입니다. 자,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대법원에 이 재판을 또 독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그러한 이상한
굉장히 잘못된 그런 선거의 어떤 불법 의혹의 증거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이 논리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 선거가 정말로 현재 이 악의 무리들이 자기들의 그 잘못된 그 권력을 계속 이어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고 꼼수를 부렸던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무슨 구호를 이렇게 한번 외칠 때 여러분들 함께 재창을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제가 진실을 규명하려면 뒤에 것 후렴을 이렇게 3번씩 하는 거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죠? 자,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라! 대법원은 선거재판을 속히 실시하라! 부정선거를 획책한 사람들 자폭하라! 여러분들, 어쨌든 이 곧 더위가 닥칩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서 끝까지 이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잘못된 이 악의 무리들을 다 끌어내리고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변호사님들이 끝까지 법을 소호해 주셔서 저희는 이렇게 끝까지 희망을 갖고 계속 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도 여러분 4.15 부정선거에 대해 많이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네, 저 또한 청년이긴 하지만 사실 입으로 그 부정선거 그거 뭔가 잘못됐어 하기는 정말 쉬웠습니다. 사실 술자리만 가도 의대생이니 뭐 변호사 준비하는 법대생이니 다 4.15 부정선거 뭔가 이상하다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행동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는 청년들이 있어요. 바로 우붕이들인데요. 네, 우붕이 대표로 제이님이라는 분께서 연사를 올라가 주시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제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막 우붕이 대표 막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의 청년이다. 이번 4.15 부정선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실 4.15 부정선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4.15 총선을 치른 지 2달이 넘어갑니다. 지금 잠들은 잘 주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총선 이후로 거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증거가 발에 채이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뒤집히고도 남았을 상황 같은데 우리나라 뒤집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과 민주당 그 정권들이 언론, 사법, 행정 할 것 없이 온 정권을 다 틀어잡고 있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아주 갑갑한 상황입니다만 무관심한 국민들이 아주 자비롭게도 이 상황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고 또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갑갑하고요. 아직도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선거를 하기도 전에 유시민은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한 180석 정도 가져갈 것입니다 라고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그 예상이 아주 소름 끼치도록 들어맞았습니다. 맞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양정철 씨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두렵다고 말하면서 도망갔을까요? 어째서 민주당 인사들은 180석 압승을 거두고도 그렇게 굳은 얼굴로 팔을 로봇처럼 들고 있었을까요? 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쵸?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말로 이게 이 180석이 정말 좀 무거운 얘기인데, 이제 이 180석은 여러분을 짓누르는 흉기가 될 것이고 여러분 목에 들어올 칼날이 될 것입니다. 네, 당장 지금만 해보십시오. 180석 되자마자 하는 짓거리.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 드센데도 차별금지법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 인사들 하는 짓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말장난하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고요. 뭐 겉으로는 삐까번쩍하게 말해요. 사람이 먼저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하며 그 끝은 어디로 갑니까? 다 지들 손아귀로 갑니다. 지들 사리수욕체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윤미향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 두 얼굴의 민낯에 저는 소름이 정말 끼쳤고요. 위안부 할머니를 내세워서 참 십수년간 많이도 헤쳐 드셨죠. 맞아요. 헤쳐먹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딴 정권이라도 말 잘 들으면 그래도 챙겨주지 않을까 하는 꿈 깨십시오. 몇 년을 같이 일한 윤미향 쉼터 소장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의문사, 자살, 이 정권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네. 이상합니다. 진짜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위해 있는 자리입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좀 다스려 달라고, 그걸 도와서 일을 대신 해달라고 만들어진 것이 국회의원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들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목소리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앞으로 뭘 더 못할까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자격 없는 자들한테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관심 없는 여러분께 한번 계속 눈 감고 어디 살아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은 사실 SNS를 통해서 24시간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QR코드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감시가 더 촘촘하고 심해질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공수처가 시행되고요. 내년이면 중국 조선족 군부대가 입대를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당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죽어라 때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심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네. 아차 했을 때 되돌리기 너무 늦을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제발 한 번쯤 의심하고 들여다봐 주십시오. 조금 더 늦어버리면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에 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 올 것 같죠? 진짜로 그런 나라들 옆에 있잖아요. 북한, 중국. 네, 정부 욕을 하면 사람이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저도 피곤합니다. 쉬지도 못하고 제가 왜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정말 피곤하신 분 여기 또 계시죠? 화이팅입니다. 진짜 응원합니다. 네,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여러분이 알던 평화, 여러분이 알던 그 일상 사라져버릴 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눈을 뜨고 바로 보십시오. 지금 목소리를 내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나갈게요. 거짓 정권 물러나라! 거짓 정권은 물러나라!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연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다. 우리가 유권자다. 다음은 저희 부정선거 밝히기에 가장 큰 힘을 같이 해주고 계신 민경욱 의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친절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사회를 보시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워!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깁니다. 저희들이 이깁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6시에요. 큰 마음 먹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제가 얘기했죠. 분노하라, 뭉치라, 혹은 조직하라, 소리치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나올 때 한 번 더 손잡고 나오시면 돼요. 왜냐? 2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적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정의실천연대의 김유미 회장님께서, 이사장께서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 요 목요일부터는 정의실천연대, 우리 정의실천연대, 그 정의실천연대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 자유실천연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이면 저 건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 나오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모이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하나로 뭉치기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보고 말씀도 드립니다. 네, 거기에는 우리 백모 선배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더 해주실 것이라는 것,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우리 선배님은 박영아 교수님, 아까 여기 나오신 석동현 변호사님 그 부인 되시죠? 사모님 되시는 박영아 교수님이 저 뒤에 계세요.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예, 손 흔들어, 예, 계시는 저분, 예, 과 함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쌍봉 그래프 있죠? 쌍봉 그래프. 이 분포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되는, 대개는 이렇게 종을 거꾸로 이렇게 엎어놓은 듯한, 종을 엎어놓은 듯한 그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그 그래프가 쌍봉 그래프가 됐어요. 그거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가 있는 바로 다음 날 이게 뭔가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두 분이 앉아가지고 그 그래프를 그리신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 운동을 위해서도 부정선거를 밝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장서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애국 시민들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나오신 분들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분들이 한번 움직이면은 그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 예, 우리나라의 군인을 전부 다 움직이시는, 한때는 움직이셨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우리 육해공군의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육해공군, 저기 서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육해공군, 예, 육해공군 선배님들, 그 졸업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번 토요일부터 저쪽 우리 집회에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KBS, MBC, SBS 이런 공중파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지금 애국 유튜버들이 17분이 나오셨어요. 이분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들이 계시면 종이 TV 자기도 함께 한 거예요. 왜 넋을 놓고 있어? 예, 종이 TV를 비롯하고 여기 BJ 톨 비롯해서 여러분들 애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BJ 톨 특종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디에 가서 병원 근처에서 사진전 하는 걸 찍으셨는데 그 사진전 하는데 환자복을 입은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말씀 들으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김민수죠. 분당을 김민수 후보가 새벽 1시 넘어서까지 당선 확실 이렇게 나와서 다들 잠자러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의 처제분이 가만히 보니까 1시 이후에 이 꾸러미를 가져오는데 그 꾸러미가 사전 관외 투표라고 그러면서 쏟아넣었는데 전부 다 1번이더라. 올 1번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BJ 톨 통해서 그 환자분의 처제분을 우리가 수소문해서 물어본다면은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에쿠스 지나가죠. 조작 선거 이거 와 그거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총선부요. 예 애국 시민께서 계속 여기 10번도 넘게 돌아다니고 계세요. 이따 오면 다시 한번 손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까 석동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8층이 윤석열 총장이 일하는 곳이다 봤더니 내 눈에 딱 8층 같은데 거기 이렇게 불이 쫙 켜져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때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중요치 않습니다. 뭐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순간에 그분이 어디에 서 계시느냐 하면 이번 4.15 총선의 부정과 불법을 밝혀줄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저쪽 보면 못된 사람들이 윤석열 구속 이런 거 써놨던데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번 4.15 부정선거를 우리 조기에 수사를 해달라.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그랬더니 석동열 우리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확신을 갖고 꼭 이길 수 있다. 이럴 때 달려든다 그랬으니까 잠깐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우리 검찰총장 이번 4.15 부정선거를 밝히는 게 우리 국가의 안위 국가의 존망을 가름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알고 속히 준비를 해서 4.15 부정선거의 주범을 때려잡는 그 일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수사하라 이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대법원이 아직 수사 재검표에 대한 결정을 안 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생각은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빨리 하라.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오스트리아에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헌법재판관들은 대법관들과 똑같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영어로는 justice라고 그래요. justice. 그 어느 게 맞는 거고 어느 게 틀리는 건지 이게 아주 교묘하게 얽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게 정의입니다. 이거는 부정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당신이 말하는 게 정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들을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어로는 justice라고 불러요. 우리가 대법관 그러면 뭐 great honorable judge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justi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헌법 재판소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 2016년에 전국 단위의 선거를 했는데 거기에 넉 장의 투표 용지를 싼 봉투가 열려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다음에 개표를 하는데 어느 한 테이블에는 개표 참관인이 없이 개표가 됐습니다. 여기는 다 있었지만 어느 한 테이블에 참관인이 없이 이 투표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래서 그 5가지 이유, 4개의 봉투,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 2가지 이유네요. 또 하나는 참관인이 없었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뭐 그런 이유로 전체 선거에 대해서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헌법 재판관들 잘하신 거죠? 멀리 있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런데 그분들과 똑같은 괴를 같이 하는, 어깨를 함께하는 우리나라의 법관들, 대법관들 저 너머에 계시잖아요. 그 대법관들은 지금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잘못들을 하고 계시는, 잘못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투표용지 잘못됐죠. 투표 보관이 잘못됐죠. 다음에 하면 안 되는 사전 투표, 본 투표는 하루 하면서 사전 투표 이틀 했죠. 다음에 QR 코드, 이 투표용지에는 우리가 모르는 표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다음에 이 코드를 쓰려면 막대형의 바코드를 써야 한다. 라고 분명히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기계를 대기 전에는 자기들만 알 수 있는 그런 QR 코드를 감춰놨습니다. QR 코드, 사전선거, 다음에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뭐가 있어요? 투표지 분류기가 있죠. 그런 엄청난 부정과 불법 선거의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콩고, 다음에 볼리비아, 다음에 이라크, 이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가 투표지 분류기를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불법 선거를 한 걸 알고, 불법 개표를 한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뒤집었어요.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대통령을 내쫓으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망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그런 불법 증거가 여기 넘쳐나고, 다음에 그 투표지 분류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그 불법 선거를 밝히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저열한 그런 나라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의 자존심이 상해서도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대법원이 어떤 짓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계속 끌고 있다가 우리들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지금 요만큼 됐어요. 저기 우리 김유미 이사장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다음번엔 더 많겠지만 이게 더우니까 조금 줄어들어.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한두 명밖에 안 앉아 있을 때, 그때 아이고 다들 관심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이건 단심제죠. 대법원 단심제인데 이번 연수구을 재검표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나,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는 부평갑 딱 한 군데만 재검표를 했어요. 왜 그러냐? 26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 지역구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모두 25명의 후보가 이번 선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재검표를 해주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5천만 원의 공탁금을 내야 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를 해서 한 군데도 아니고 25군데에서. 그런데 제 거부터 까야 되는데 제 거부터 개표를 못해. 왜냐?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개표를 하면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감춰야 되겠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또는 시간을 내서 그거를 다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재빨리 여기 있는 박주현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할 것 없이 몽땅 가서 뭐를 했느냐? 증거보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봉인을 붙여서 그 인천지검 또 왔습니다. 박수! 에쿠스! 오! 에쿠스! 와! 총선무효! 네. 인천의 법원장, 인천의 법원장의 사무실 바로 옆에 전부 다 봉인을 해놓은 투표지를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늦었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가지세요. 없는 확신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설명을 해도 몰라요. 설명을 해도 몰라. 이렇게 사진전이나 좀 해야지 사람들이 지나가도 이거 뭐야? 한참 보다가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이래서 아니면 우리들이 설명을 해줘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1대 39가 어떻고 1대 0.39가 어떻고 63대 36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쫙 합니다. 그러면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아이고 맞네. 그러면서도 흥분을 안 해. 그래서 왜 흥분 안 하냐? 그러면은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어쩌자고. 그래서 뭐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면 안 되는 이유. 왜 지나가면 안 되냐? 그냥 놔두면 왜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독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123대 124로 우리가 그날 당일 투표만 보면 우리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한 표. 그거는 이제 지역구만 봤을 때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미래통합당이 이기면 지금 무슨 뭐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이긴 건데 이 사람들이 훔쳐간 겁니다. 그럼 화를 내야죠. 화를 내고 난리를 쳐야죠. 왜 국회 안에서는 조용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꿀먹은 벙어리 이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괜히 또 이 장애자들 비하한다고 그런다 이러는데 그냥 벙어리 얘기를 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은 그거는 비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속담 중에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라는 저기 우붕이 있네. 왔어요. 너 다른 걸 쳐다보는 연설 잘하는 남자 손 흔들어 이렇게. 그렇지. 마스크 왜 자꾸 옆을 쳐다봐. 노란 거 옆에 있는 자기. 이따가 오늘 연설합니까? 그래요. 예. 아이고 또 오셨네. 이따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 이런 건 써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조용히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 조용히 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나는 뭐 부산시장, 인천시장 여기 나가려면 2년 뒤에 나가는데 내가 좀 조용히 해야지. 괜히 했다가 이 불복 인상만 갖다 준다. 그럼 나 다음에 못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내가 다음번에 국회의원 더 하려면 4년 뒤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미친놈처럼 민경욱처럼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선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선거 불복이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래서 난 그럴 수 없어. 다음번에 우리 당선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 관리 잘해야 돼. 그 사람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다음번 선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총선을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했다 그럽시다. 우리가 총선을 이겼어요. 그런데 다음엔 뭐예요? 대선이에요. 총선을 이렇게 이겼는데 대선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집니까? 왜 져요? 이번에 써먹은 거 더 세련되게 감추면서 해서 이기죠. 그 수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도 없고 다음에 대선도 없고 4년 뒤에 22대 총선도 민주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목청이 터져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 지금 정신줄 놓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아까 잘 써놓으셨어. 가짜 의원 전원 사퇴, 가짜 국회 즉각 해산. 예, 재선거를 실시하라. 다음에 선거법을 개정하라. 이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예, 구스 또 왔어요. 박수 한번. 와, 애국 시민입니다. 4시 15분에 빠방빠방빵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4시 15분 우리 4.15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4시 15분에 차를 타셨으면 빠방빠방빵 누르세요. 그냥 빵 누르면 앞에 있는 차가 욕하니까 그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방빠방빵 누르시면은 이게 뭐지 하다가 그 사람도 4시 15분 다음 날에 이렇게 경적을 울릴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 젊은이들이 코너를 맡아서 시위를 이끌 것이고요. 그 시간을 점점 늘려가기로 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점점 더 길어질 거예요. 더 재미있어지고 생기가 넘치고 다음에 여기 행진할 때도 더 멋질 겁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당차냐 하면은 앞에 누가 계시니까, 연세 드신 분이 계시니까 저리 좀 비켜주세요.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그 어르신들 이런 분들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러냐 하고선 옆으로 가시지요. 지난번에 이 행진을 이끌어주신 우리 젊은이들, 우붕이를 비롯한 우리 청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저의 피로가 싹 풀립니다. 사실 여러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고 오늘도 회의가 있어서 여러 사람 만나는 와중에 많이 지쳐 있었어요. 어제도 뭐 일이 있었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활기찬 얼굴, 그리고 어쩜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분들만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야, 정말 여기 최고의 한국의 최고의 인물들만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소리를 치면 세상이 다 들을 거예요. 옛날에 그 영상 중에 한 여성 청년분이 나오셔서 했던 얘기가,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우리의 주장하는 바를 모르는 사람은 없도록 우리가 소리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줍시다. 이걸 알리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번 선거는 없고 우리 아이들은 민주선거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옛날 있었던 그 독재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고, 욕하고 싶어도 욕하지 못하고, 누구 칭찬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꽉 막힌 자유가 없는 그런 세상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하면서 목청 높여서 한번 외쳐봅시다. 검찰은 국기문란을 야기한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 민주 시민이여 총골기하라! 부정선거 규명 없이 민주선거 다시 없다. 통합당은 진상규명 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법원은 모든 정치적 탄압에 항거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히 재판하라! 21대 총선은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조작선거였다. 주동자를 엄중 처벌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부정선거 저항 세력이여 대동 단결하라! 대법원은 4.15 총선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를 즉각 실시하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변호사님들 중에서 가장 서두에 앞서서 저희 진실규명에 앞장서고 계신 분인데요. 박주현 변호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환영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네, 저번보다 많이 온 것 같은데 이 도로에서 인도로 이렇게 쫓겨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시 도로로 가야겠죠? 예, 저는 이 도로를 다 반포대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우리 국민들로 다 채워서 성난 민심이 저 대법원을 재검표를 하게 하고 총선을 무효로 하게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게 하고 압수수색을 하게 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을 구속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어떤 그 카페 회원분이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법원 검찰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한 명씩 이름을 찍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법조인들은 명예심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역사와 정의에 부끄러워하는 것을 무지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경우 의원님 주심 재판관이 김상환인데 김상환한테 재검표 실시하라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통상적이었으면 뭐 대법관님이라고 호칭을 부르겠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종복이죠. 저도 국민으로서 상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상환! 재검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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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층에 계신 윤석열 총장께도 말씀하겠습니다. 성렬아! 압수수색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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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제 개사 노래가 나오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변호사 창에서 매일 생각들을 교류를 하면서 아까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참 열심히 하고 생각이 참 다양하다라는 걸 좋아하는데 저도 우붕이들이 속한 단체창에 있는데 그들이 쏟아내는 생각에 참으로 감복하고 대한민국에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어제는 다큐멘터리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은 개사가 나오고 너무나 다양한 버전 그리고 블랙 시위 주제가 다 나오고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이 진실을 알리려는 그 노력들이 정말 다양한 버전으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문 번역서도 나왔어요. 영문서도 나와서 그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와 대한민국 곳곳에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이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쪽팔리는 일이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산책을 하다가 그 서울시 자전거를 보다 보니까 QR코드가 있더라고요. QR코드가. 그리고 저는 제로페이를 쓰지는 않는데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제로페이가 QR코드가 있더라고요. 어느새 QR코드가 우리 대한민국에 보편화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QR코드 의무화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노래방, 예, 노래방이나 뭐 일반 상점에 QR코드를 의무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QR코드는 우리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저 중국 공산주의의 잔재들이 스며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할 때 어느새 저 공산주의는 부정선거로 우리 주권을 강탈했고 그리고 QR코드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화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저렇게 은근슬쩍 스며드는 저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에 우리를 맡기지 맙시다. 하나하나 깨닫고 하나하나 지적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나갑시다. 이 부정선거는 당연히 조사하고 밝혀내고 처벌해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 새, 우리에게 어느새 찾아온 이 무서운 것들도 다 몰아내야 됩니다. 지금 작년에 패스트트랙이 있었습니다. 그 패스트트랙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이 우리 선거의 게임의 룰도 있었어요. 이런 것조차 불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 무도한 위법한 위헌적인 그 패스트트랙 그 절차마저도 권한 침해가 안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은근슬쩍 저 사법부, 검찰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치 QR코드처럼 우리의 체제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검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때였다면 한 달 만에 20대 정유섭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6월 29일 날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1회 변론 기일도 잡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저들이 저 잔인무도한 이 포악한 이 무법 세력들이 저 사법부마저 장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률가지만 이 무법한 우리들이 벌이는 이 부작위, 그리고 엄청난 무법 속에서도 위헌 결정을 할 수 없는 저 양심이 없는 헌법재판관들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부정선거가 이미 명백한 불법임을 저 대법원, 저 검찰 다 보여줘야 됩니다. 법원은 단지 확인할 뿐입니다. 이미 전 국민이 불법임을 알고 있는데 대법원이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부 하나의 언론이 되어서, 하나의 스피커가 되어서 모든 분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유튜브든 전화든 문자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불법을 알려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벌어지는 그 홍콩 시위를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는 말이 그냥 막연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토록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스며든 저 QR코드처럼 우리의 자유는 어느새 그 QR코드 안에 박혀버릴지 모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가장 확률 높은 시대입니다. 이거는 검찰도 알아야 됩니다. 검찰, 법원, 공무원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이 그냥 명령에, 잘못된 명령에 따르고 있을 때 우리의 자유, 그리고 공무원들, 당신들의 가족과 당신들의 자녀들의 자유가 어느새 박탈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였고 더 많이 모일 것이고 더 많은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많이 알려줍시다. 그리하여 저 침묵하고 있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위기의식을 깨닫고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불의한 무리들, 범죄자 무리들을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다시 대한민국 정의가 다시 살아날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합시다.
지난주에 외쳤던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라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해 주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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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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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하는 자들이 꼭 저희의 목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박주현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듯, 점점 저희의 모든 생활들이 QR코드 안에 범주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해킹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거조차도 해킹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까지 해킹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1인 가면극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문님이십니다. 아리 빛나는 밤의 복면제왕 라이트문입니다. 아니 달도 없는데 왜 달이냐고요? 좋은 말 할 때 그냥 제가 가리키는 것만 보시오. 제가 달이라면 달인 겁니다. 언제 제 말에 논리가 있었나요? 아 A4 갖고 자꾸만 시비 거시는데 이 A4 때문에 샴디, 오지, 풍성한 유행어 창고 대방출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시에 이런 접해 국민들과 보도비만 아니 최고저놈 행님과 시신의 누님한테 시달리시어 범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대적 상하이 임시정부 시립 이래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웠던 선거를 개표는 중국인이다, 시진핑 아바타다, 샴리빵 몇 개 처먹었냐, 샴당 콤보로 의심하시지만 이렇게 하시면 자꾸 적폐로 간주하겠습니다. 야유하지 마시고 그냥 쳐듣기만 하십시오. 예? 물러가라! 그럼 그거 코너 끝날 때까지 안 물러갑니다. 나는 겁먹지 않았다. 그럼 우리 인민 아니 우리 국민만을 위한 억지 소통 가차 평하시죠. 딸이 빛나는 그것이 알고 싶은 밤에 시작해볼까요? 박수! 아야야라마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기신인 그간 별일 없으셨죠? 제가 오로지 저만의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낮에는 적폐 국민들을 친일 토착외구로 몰아탄압하고 밤에는 중국몽을 꾸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졸개들에게 불만과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지요. 하여간 저는 국민들 머리가 깨지거나 말거나 끓어거나 말거나 철저하게 내 편 드는 사람, 조국이같이 뭔 짓을 해도 나만 바라봐주는 친중오랑캐와 토착 빨간맛을 위해 이런다 아닙니까? 빨간맛 궁금해이니. 여섯시 내 고향 북녘땅, 저쪽 북녘땅 저기가 저희가 북인가요? 아니 북한 정권 위해서 쌀 퍼지고 돈 퍼지고 욕 처먹는 빙다리 핫바지 노릇하는 게 제 공약의 완성입니다. 그래야 가짜 평화와 가짜 통일이 학생들도 들어보시오. 앞당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국민 여러분, 우랄 알타이 쪽제비처럼 잘생긴 제 얼굴 보고 뽑아주신 거 아닙니까? 마음 좋은 아저씨 같으셔 뽑고 그냥 남의 말 듣고 뽑고 성시경처럼 달콤한 말이셔 잘 자요. 거기에 바른 말하는 정치인은 입이 거칠다느니 그래서 이 정도는 각오한 거 아니십니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금방 있는 게 우리 국민 여러분인데 적당히 뭐 포장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모인 이 자리 뭐 짧게 노래 하나 흥부자인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문비어천가 노래 셀프로 불러보겠습니다. 공명 유리시장자의 시자랑해도 될까요? 정식이만 아니라 아이고 혼잣말이 나왔네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왕후닝을 알아 응위의 건당조 니하오 시시 시진핑 만세 만세 뭐 사실 임기 3개월도 안 되셔 그동안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 적폐 국민들이 진실을 많이 알아가지고 제가 거짓 정의와 미션으로 포장한 걸 눈치 깐 것 같았어. 청사 심판이 확정적이라 너무 거심이 두근두근했네요. 그러나 반일운동과 더불어 오랑캐 동무들의 철저한 준비 그리고 고시성능 증국시한 개표장치를 도입한 화해의 이동지들 시연간이와 조선족 크루들의 지극정성 때문인지 각본 완전 있는 드라마가 같은 결과 나왔어.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러거나 말거나 언론 장악하고 국민들 제갈 물리면 그게 진실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눈이 안 보이네요. 아이고 민경욱 의원에게 이거 대표적 적폐 대표 긴급 체포하지 마시오. 샤이로 청소는 우리 당이 이긴 거 맞지요? 맞습니까? 선거 조작입니까? 선거 조작이죠. 어허 뭐라고요? 선거 조작이라고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요 적폐국민 요거 손바닥 대시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 이게 대본에 없는 건데 이거 내가 치면 안 되는데 여보시요. 중공멍을 마치려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이고 의지가 안 돼요. 환장하겠네요. 아 다음엔 가면 좀 좋은 거로 좀 해주시오. 선거 대박으로 이겼는데 이게 뭡니까? 중공멍 따르려면 중국이 개표원에 시간간이도 중공멍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어쨌든 선거로 많이 예민히 시시지만 우리 당이 민생을 위해서 이번에 실행 중인 민식이법 덕분에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이 오늘도 무단횡단에 용돈벌이가 생겨서 국가 경제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아 사랑은 잘했다 인정하셔야죠. 안돼. 뭐라고요? 못했어. 안 된다고요? 못했어. 국가 경제에 정가제 양산하고 공갈 사기다 늘어가는 악법이라고요? 맞아. 여기 또 적폐국민 적폐위원 한 분 계시네요. 무시하셔 내려가지 못하겠네요. 문덜덜. 하여간 이놈의 적폐국민들은 바른 실이 못하게 집에다가 고셔장 서류를 다발로다가 총알 배송해드려야 정신 차리겠지요? 내 말에 토달고 나한테 욕하면 다 적폐예요. 적폐. 알겠습니까? 적폐국민 여러분 때문에 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게 조현병이 도저시에요. 오늘도 국민과 소통하는 대국민 화합의 시간 어째 즐거우셨는지요? 안 즐거웠어. 그러나 저러나 전 마이웨이입니다. 제가 잘난 탓이죠. 앞으로도 저 라이트문 국민 여러분의 무관심과 안일함에 힘입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박차를 가해 방역 실패하고 확진자가 개시장 타치로 터져도 국민 탓, 교회 탓, 전 정부 탓, 신천지물이 열심히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차피 욕은 하지 마시오. 어차피 국민들이야 물어뜯을 거라면 뭐 여러 머리 또 쏘가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말까지 제가 또 어떤 왕샵진 사고를 치던 국민 여러분은 제주껏 그냥 각자 도시행하시오. 공수처, 차근법, 부정선거와 함께 열심히들 한번 막아보시고요.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인자한 척. 여기서 문수경 동지를 볼 줄 몰랐네요. 아주 반갑지 않았습니다.